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역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적인 관계로 사전협의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경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1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세출 예산액 34억 8,690만 9천 원에서 27억 7,88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62억 575만 2천 원으로 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서 4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미생물 보관 냉장고 600만 원을 감하고 손해지도 차량 교체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도 사업 평가 대상 수상으로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여 농촌지도 사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6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지원 사업 시비 840만 원 중 도비 지원 360만 원으로 시비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 국비지원 사업 시비 840만 원을 도비 지원 360만 원으로 시비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국비지원 사업 시비 1,550만 원 중 도비 지원 465만 원으로 시비 4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국비지원 사업 시비 70만 원 중 도비 지원 21만 원으로 시비 2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국비지원 사업 시비 600만 원 중 도비 지원 180만 원으로 시비 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비사업 시비 430만 원 중 도비 지원 129만 원으로 시비 12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 시비 2,100만 원 중 도비 지원 630만 원으로 시비 6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 국비사업 시비 150만 원 중 도비 지원 45만 원으로 시비 4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과 경감과 농기계 활용률 제고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시설비 8억 7,5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시설 부대비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국비사업 시비 400만 원 중 도비 지원 120만 원으로 시비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 국비사업 시비 부분 1,300만 원 중 도비 지원 390만 원으로 시비 3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의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자율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3개소에 개소당 2억씩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지역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6억, 임대장비 40종 74대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1,5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 제1차 추경 세출 예산안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을 듣고자 하실 때에는 직접 담당 팀장님께 요청하십시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회 지도 차량이 이제 두 대가 국비하고 이제는 우리 CB하고 50대 50인데 어떤 순회 차량이에요? 뭔 순회를 어떤? 농업인 상담소에 네. 그 상담소 손해지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지도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공도하고 고3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 가격이 비싸? 다른 차들은 보통 한 2,200 정도인데 이거 3천만 원씩 하냐? 전기 충전기라? 네. 전기차?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모든 사업이 이제 도비 매칭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데 네. 이게 도비가 추경에 쓴 거요? 작년에 본 예산에 쓴 거요? 아니 도비 확정이 2019년도 1월에 도에서 1월에 돼서 예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농림산업수산위 해양수산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그 도비 매칭 부분을 좀 실비 부담률이 많다고 해서 도비를 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작년도 본 예산에 이제 1월달에 이게 된 본 예산에서 확정된 것을 1월달에 다시 또 내신해 주셔서 내가지고 이제 지금 해놓은 우리 추경에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예산에 좀 많이 좀 가져오지. 뭐 몇백만 원, 뭐 130, 뭐 이게 뭐요? 부담 비율 때문에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아니, 액수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도비 1,500, 시비 3,500, 뭐 거꾸로 뭐 저 도비가 3,500, 시비 1,500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거꾸로 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비 5,000, 도비 1,500, 시비 3,500 이렇게 했는데 1억 요거 여성 친화형 임대 농기 구입은 어떤 저기예요? 뭐 어떤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그 여성 농업인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보니까 농기계가 이제 큰 것은 대형 농기계는 여성 농업인들이 활용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국비하고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중에서 20마력 이하의 소형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가능한 트랙터? 아니 어느 기종은 좀 트랙터에 한정된 20마력 이하면은 뭐 이하의 20마력짜리면은 트랙터. 소형 농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농기계인데 20마력이면은 경기도 10마력이 엄청 크고 되게 8마력이 있는데 20마력이면은 내가 보기에는 관리기 승용 관리기나 트랙터 소형 트랙터 그거밖에 없는 거네. 그 자세한 기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요 농기계 종류를 20마력이면 꽤 큰 건데. 농기계팀장 이병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여성분들이 이제 대형화되는 뭐 70마력, 80마력 뭐 이런 트랙터나 뭐 컴바인 이런 거는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용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20마력이라고 하면 보통 승용 관리기나 이식기, 승용 이식기, 채소 이식기 같은 거, 그리고 보통 이제 보행형 관리기 이런
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제초기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런 건 다 저 10마력 이하니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20마력이면 예. 그건 조금 근데. 그 승용 관리기 같은 경우는 한 18마력 그 정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 저는 그 여성분들이 전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넓어지니까 이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관리기 같은 거는 심도도 못하니까 승용은 이제 뭐저 기계로 작동해 놓으니까 그런 거는 가능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또 관리기 같은 거 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관리기는 못해걸랑 여성분들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승용 관리기나 뭐 아까 이제 얘기한 뭐 이런 거는 뭐다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여자분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즘 뭐 여자분들 뭐 콤바인 트랙터 끌고 다니는 저 여성 우리 경영인들도 많아요.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혹시 사는 거 아닌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설명서 461, 462쪽인데요. 40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여기 보면 본 예산에 미생물 보관 냉장고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감한 거고요. 네. 왜 가만히 사유가 봅니까? 아, 네. 그 미생물 보관 냉장고는 사용 부서가 기술 보급과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도에서 내려보낼 때 농업 지원과 부분을 내려보내서 저희에다 세웠습니다만 사용 부서가 기술 보급과이기 때문에 기술 보급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급과 내용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 예산 편성할 때 네. 지금 그러면 그걸 모르고 그냥 내려보낸 공문만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업무를 뭐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럼 농업기술부가 해야 할 예산을 여기다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 농업기술원에서 내려보낼 때 농업지원과 부분과 기술보급 분야가 파트가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농업 지도 기반 파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지도 기반 파트에다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네. 지금 그쪽에 갔으면 뭐 이게 내려왔는데 됐는데 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지침에 따르다 본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남부 농기계 임대 그 사업소 관련인데요. 총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그 시설비, 농기계 구입비 전체 하면 시설비만, 그냥 건물 건축 비용만 그래. 건축 비용만 하면 6억, 5억 8천, 지금 5억 6천, 11억 5천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뭐 소장님 제가 이것은 요즘 논란도 많고 무슨 뭐 생긴 내도 않는 신문사에서 그냥 그 정보 그냥 그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농기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동안 인력 운영 문제가 좀 얼마나 울고불고 했던 사항입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동부분서, 서부분서 한동안 갑도 남부분서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이게 야기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운영의 문제였잖아요. 무기계약 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도 못할 임대사업에서 그동안 논란을 겪고 왔는데 갑자기 이걸 또 사전에 충분한 결식이 없이 인력 운영 계획에 충분한 없이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다 뭐 총대를 매게 하려고 한 것인지 저는 이런 상황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 지금 각자 서로가 지금 뭐 그 전화 받고 뭐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단 기금도 지금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은 그 기금은 원래 소규모 그 영세농을 위한 기금이기도 한데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농기센터에서 실제 그 기금에 관련된 그 비슷한 성향의 지금 농기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거고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협의를 해서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농기의 임대사업소 한 것처럼 하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맞는 게 제 입장이기도 해요. 저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해야 하고 효율적인 걸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프고 속 썩을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날 그 물론 이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담당 관련 부서가 회계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답변했는데 그럼 과장님 센터 소장님 한 분도 참여도 안 하고요. 정말 의회를 개망신 주거나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는 거예요 지금. 되게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도 농기계 임대센터에 대해서 그만큼 인력이나 이런 거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잘 안 됐던 부분이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이런 이거 없이 소통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에서 일개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활용도는 해마다 요구도는 높아지는데 지역별로 지구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남부 지역의 동부 지역을 좀 우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농업인들이 그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부 분소의 효율성을 보아서 서부 분소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서부 분소의 의견을 들어서 서부 분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 분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농업의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왕이면 하는 거 안성 농업인들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농기계 비용을 좀 줄여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남부 분소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시장 결심을 얻어서 남부 분소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분소까지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인원이 걱정은 됩니다만 인원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이 4명이 확보가 됩니다. 4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축산과에 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그래서 그 한 사람까지 오면 5명이 충원이 되면 필요한 부분에 우선은 목마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부분소가 지어지면 남부분소에 필요한 인원을 조금 더 충족을 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있는 부분을 지금 상담소 인력을 같이 보완해서 하면 어렵지만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는 거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각고 농업인들 옆에서 농업인들의 비용을 좀 줄여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참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465에서 480조까지인데요. 465. 예, 네. 보면은 이제 그 도비를 전혀 담지 않았다가 지금 갑자기 도비가 이제 넷이 되어가지고 지금 네.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부분을 좀 넣은 부분이잖아요. 네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동안 뭐 농업기술센터는 먹고 놀았어요. 도의원이 한마디에서 이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전체 지금 앞에 저희- 설명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 네. 얘기를 한 거고.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네,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네. 지금 각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있으면 매칭 비율이 있는 거고. 예,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안 넣고 해서 제가 아, 네.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 뭐 편성하고 이런 것도 원칙도 있고 설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해는 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예산 편성 및 편성도 하고 저 제안 설명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마치 어느 한 사람의 지적을 내세우나 그런 장애에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그동안 노력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밖에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올려도 될까요? 아니 그 설명 들을 필요 네.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설명할 때는 제안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잖아요. 다 이해 못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이해서 예? 그냥 의회에서 그냥 손들어서 가결 시키고 이런 의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니 대해서. 설명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요 이제 서부에 있고, 그죠? 동부, 이제 남부께 이제 안 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뭐 결정이 이렇게 났어요. 났는데, 그럼 이거 서부, 동부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남부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서부, 동부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 해줄래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부도 있고 동부도 있고 그러니까 남부도 필요한다고 그래서 할래다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됐나요? 제 생각에는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거고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해주지 말아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남부분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니 안 된다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표결까지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서 안 되신 거로 아왜 그렇게 또 저 계실 필요 없어요. 뭐 설명이 그럼 설명만 충분히 되면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죠. 네 군데 다 할 수 있도록 네 군데 또 하나가 또 해야 돼. 아무튼 아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한 문제 세 군데고. 본소까지 네 군데입니다. 아 본소까지.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남북권 안 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서부에서 남부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왜 안 해주냐. 이제 자기들이 제일 많이 남부 쪽에서 서운면 미항에서 많이 쓰는데, 예? 그렇잖아요. 제가 뭐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뭐 전화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해지지만 해주면 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뭐 다 해주지 말든가 해야지. 뭐 그 미항 서운 분들은 뭐예요? 그 농사도 많으신 분들이고 기대를 잔뜩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예? 어떻게 하는 게 답이에요? 네 군데 다 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그러면 그러니까 네 군데 다 하는 게 답이고 만에 안 되면 다 안 하는 게 또 답일 수 있잖아요. 어딘 해고 어딘 안 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 하면 좋고 네 군데 그죠? 아니면은 뭐 지금 운영하는 대로 세 군데만 하는 거고 아니면 또 그마저도 자꾸 불만 있으면 그쪽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뭐 설명만 잘하면 뭐 예산 다 해서 부족해 지금 그런 분 전문가 구해서 설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갖다 놓으면 잘 되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또 이해력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해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뭐가 설명을 잘하는 거지? 뭐 못 알아듣는 거 암만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소용없는 거고. 아무튼 이거 뭐 좀 답답해서니까 또 뭔 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실지 모르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입장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 소득에 관련된 사업이면 네 군데를 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461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순회 지도 차량 2대 그 지금 구입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수 승인 받은 게 네, 전기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 트럭으로 되어 있던데요. 화물 트럭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근데 왜 아까 전기 승용차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예산안을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실에 입각해 갖고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481조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 지금 우리 서부분소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부 분서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드리세요. 예, 농기계 팀장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16억 그 농기계 구입비까지 16억 1천만 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추산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공사비만 10억 4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신축공사 추가해갖고 8,500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고 간판 등 부대 공사 2천, 간이 정비 시설 2천 전부 해갖고 지금 1억 2,5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전체로 지금 공사비가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증액되어지는 상황입니까? 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이 되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지금 상향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재 가격이 지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뛰는 겁니까? 저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16억 1천만 원 처음에 사업비 잡으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공사비가 증액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예,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그 올라가는 거냐고요? 인건비 부분하고 자재비 상향된 부분. 공사비 추가 금액을 8,500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판 2천 정비 시설하고 독고 아니 시설.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건 제가 지금 그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네. 1억 예, 2천만 당초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지금 그 상승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당초 16억 1천만 원 계산했던 것보다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2억 3천 추경에 1억 담았습니다. 2,5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 16억 1천만 원에서 지금 1억 2,500 정도가 순수 증액되어지는 비용으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팀장님 맞는 거예요? 네, 2억 300 증액입니다. 1억 2,500. 8,500, 2,000에서 1억 2,500입니다. 이제 소장님하고 서로 말씀하시는 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482조. 네요. 여튼 당초 잡았던 16억 1천만 원에서 지금 플러스 증액되어지는 세부 내역 좀 별도로 그 가져다 주십시오. 서면 자료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물품 취득에서 농기계 고온 살균 소독 장비가 7,7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건 본소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어느 설명서 482쪽이고요. 똑같이 네.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관련된 예산 내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농기계 고온 살균 소독 장비 상하차 도크 겸용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7,700만 원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농기계 팀장 이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이제 회수 받을 때 네. 도크를 이용합니다. 이제 트럭하고 같은 높이에서 이제 하차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다리식으로 돼 있는 건데요. 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그냥 도크만 사용하는 그 설비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농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세척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 장비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시다 보니까 병해용균이 많이 옮겨간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론이 많았고요. 그런 우려를 좀 덜고자 저희가 이제 도크 시설 겸 고온 살균 세척하면서 고온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본소에서 여튼 사용을 하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서부 분소에 서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서부에 설치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동안 각 분소마다 그러면은 그 농기계를 세척하거나 살균하는 기기가 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도크 시설은 그냥 상하차만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세척 시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륜 시설로 해가지고 고압 살수기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세척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균 소독 장비를 지금 그 취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우리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본소하고 분소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까?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본소에도 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동부에도 좀 일부분 좀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성 농업인이 이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용 농기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갖춰놔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네. 거는 본소에서 이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담아진 기종과 그 대수를 전부 관리 운영 총괄을 하게 되시는 건지 각 분소나 이런 데로 지금 배분을 일정 정도 그 배분을 하셔갖고 관리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 방법을 여쭤보는 네, 거예요. 본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동부 분소는 동부 분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서부가 되면 서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필요에 따라 배분을 하실 네, 예정이시라는 필요한 것이죠? 지역에 네.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안정래 의원님. 소장님, 이게 아까 그 친환경 여성 네. 그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대용입니다, 이거. 아, 임대료요? 네, 저희는 행정에서 하는 관리기를 뭐 사서 이렇게 준 뭐 자부담 얼마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하고 저희는 차원이 다른. 저희 임대 농기계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임대해 주는 거네. 필요한 부분 그 하루씩 내지 뭐 일일 내지 뭐 3일 뭐 필요한 부분 쓰시고 도로 반납하고 다른 분이 쓰시고 뭐 이렇게 반납할 수. 네, 네. 뭐 아니 남자들 쓰면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그 남자들 쓰고 그러면 아니 이게 이게 또 이거 말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승용 뭐 관리기니 이런 게 지금 동부 본소 서부에도 있잖아. 많이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40대를 네. 나는 여성 친환경 적이라고 해가지고 난 그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건지 아는데 임대용입니다. 임대능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여성들만 그거는 고기긴 여성들만 해드려야지.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임대농기계요? 임대 농기계입니다. 난 여성 농기계를 이렇게 저기 해주는 건지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유원정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친화형이라도 남자분들도 빌려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만 딱 쓰는 거예요? 남자들 이렇게 여자만에 힘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마력수 적은 거 조금 이렇게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분만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구입할 때 여성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임대는 이제 임대 수요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시민이면 아 그리고 또 필요에 이용하실 의하면은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마력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여자분들이 차도 요새 대형차 끄시는 분들 많아요. 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도 사실은 뭐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 조작이니까 뭐 필요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또 여자들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 남자분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요, 그죠? 다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농업 맞습니다. 인구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전에는 드신 분들도 필요합니다. 뭐 관리 같은 경우도 여성 노약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여기는 그런 게 빠졌는데 아무튼 다 모든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경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